전국 카페가 첫 10만 개를 돌파했다는 소식인데요. 이외에 관련된 정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튜버 테이버님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튜버답게 또 이렇게 커피를 들고. 커피 네. 상표 안 나오죠? 네, 상표 가렸죠. 근데 그 커피가 특별히 맛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저 그 초록색 손이 가요 그냥. 별다방 그냥 손이 커피. 가요. 네. 이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낼 때도 별다방을 받거나 별다방을 주면 특별한 무언가에 좀 브랜드 이미지에 무언가 특별함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네. 맛은 있어요. 그래요? 네. 뭐 이게 엄청 이제 커피도 이제 취향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그 별다방이 가장 노멀한 그리고 그 프랜차이즈 이게 그 상표를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네네. 프랜차이즈마다 편차가 거의 없는 편이에요. 그게 이제 좀 관리가 잘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만약에 제가 차장님한테 1,100원짜리 저가 커피 딱 쿠폰 하나 보낸다. 그러면 약간 아니 별다방도 1,100원짜리 보내면 열받겠지. 그게 상표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의 문제. 가격의 문제. 그렇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별다방은 제일 노멀한 선물로 주고받기도 좋은 어디 가도 사용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커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커피 소비량이 어마어마한가 봐요. 이 커피 매장 증가세에 대한 토크로 먼저 포문을 열어볼 텐데 전국 커피 전문점 수가 10만 개를 처음 넘었대요. 그래서 2022년 말 기준으로 10만 729개, 전년보다 4.5% 늘었고 또 고물가 시대에 1,500원이면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 먹을 수 있는 저가 커피 브랜드가 선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가 커피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 보시면은 최근에 우리가 이제 노란 간판이라고 다들 표현을 하는데 백다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이제 커피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런 저가 커피 매장들이 거의 뭐 골목마다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루 평균 4개씩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 표를 조금 보여주시면은 제가 지금 차트를 띄워놨는데. 지금 그 보시면은 요게 시장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고 특히 코로나 때 2020년, 21년 요때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해외로도 많이 못 가고 그다음 국내에서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못 만나는 그런 상황에서 커피숍에서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다들 끼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커피숍에서는 마셔야 되니까 살짝 내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성장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보시면은 원두 같은 경우에도 이 통계청에 나와 있는 겁니다. 2019년 기준에 5.8% 증가했고요. 2020년도에도 5.4% 증가, 21년도에도 4.7% 증가, 22년도에는 무려 9.5%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딱히 뭐 즐길 거리가 없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워낙 또 얘기할 만한 곳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원하거나 따뜻한 커피숍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게 조금 이제 편의점보다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원구님께서 비싼 만큼의 맛은 아닌 듯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저가 커피랑 이런 고가 커피에 대해서 맛의 차이 뭐 이런 거는 있다고 평가되는 편입니까? 그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분 말이 맞는 것 같고 네. 브랜드? 그다음에 뭐 약간 그 애플이 비싼 이유 애플이 비싼 이유? 그거랑 좀 근데 스타벅스 죄송합니다. 별다방. 별다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상징성이 있어서. 근데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비싼 게 잘 팔리잖아요. 근데 가장 비싼 곳이죠.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드립을 해주시는 개인들의 커피숍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하고 일반 시중 중에서는 가장 또 이게 또 가격대가 있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지 않나 좀 대중화됐다 그리고 전국 어디를 가나 이제 마실 수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좀 대중화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뭐 여러 앱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좀 사용하고 나면 앱. 별다방 앱. 네. 그리고 이거 어렵네. 어떤 거? 선물하기. 그게 이제 자꾸 쌓이니까. 노란톡 선물하기. 그렇죠. 그게 자꾸 쌓이니까 뭐 이걸 쓸 수밖에 없게 되고 그다음에 결제도 굉장히 간편하게 요것만 쓰고 안 써야지라고 했는데 한 번 클릭으로 그냥 뭐 충전이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런 게 계속 조금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약간 멤버십 적립 이런 것도 자물쇠 효과라 그러잖아요. 하나 거기 사용해서 생태계에 적응을 해버리면 네. 거기서 있는 포인트를 다 써야 되고 혜택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자물쇠 효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저가 커피나 혹은 고가 커피도 그런 자물쇠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커피 매장이 이렇게 많은데 경제 전문가로서 이게 장사가 다 되니까 느는 거겠죠? 그건 아닐 겁니다. 그건 아니다. 할 게 없으니까 저는 이런 자영업을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10년째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에서 역성장했느냐? 3% 초반에서 역성장하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 때 잠깐 이제 올라가긴 했는데 3% 성장률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회사 제 나이 때 회사에서 잘리면 치킨집이나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치킨집이 많이 늘어났고 네. 그 다음에는 편의점? 편의점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고 네. 그 다음에는 최근 들어서는 이 커피 매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런 얘기 들으시면 화내실 수도 있는데 전문분들께서 아주 특별한 지식이나 큰 자격증, 전문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니다 보니까 제일 만만하다. 네. 사실 바리스타도 국가기관 자격증은 아니잖아요. 심지어 저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거 없어도 아르바이트생들이 거기서 하는데 바리스타 자격증 다 있을까요? 그냥 하기 쉬우니까 우후죽순 늘어난 것이 아닌가. 저는 진입 장벽이 낮아서 맞아요. 이게 지금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과거부터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꽤 오랜 기간 성장률이 역성장하다 보니까 2000년도 전에는 당구장이었어요. 당구장 이거 당구 테이블만 닦을 줄 알면 그렇죠. 차릴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2000년도 초반에는 PC방이었습니다. PC방. 맞았죠. PC방도 사실 몇 개 PC 설치하는 정도? 그 정도만 할 줄 알면 되는데 다 사라졌죠. 저는 커피 전문점도 아마 비슷한 내가 특별한 그 지식이나 그거 없이 경험 없이 일정 부분 작은 돈만 있으면 차릴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우후죽순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커피 매장 증가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2022년 기준으로 처음으로 10만 개를 전국 기준으로 넘어섰다는 거. 알겠습니다. 미국 버거님께서 커피 너무 맛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테이버님 실제로 우리나라 커피 1인당 소비량이 하루에 한 잔을 넘어섭니까? 네, 지금 현재 통계로 보시면은 1.11잔. 요 정도까지 1.11 올라가 있고요. 잔. 요거는 이제 글로벌 기준에서 약간 통계마다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가 뭐 원두 소비량 기준 1인당 원두 소비량이 2등이다, 뭐 3등이다. 요런 얘기가 나올 만큼 어찌 보면은 이제 커피 없이는 못 사는 그런 민족이다. 카페인 없이는 못 사는 민족이다. 뭐 전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약간 그러한 이미지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래서 유지가 잘 되느냐라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앞서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진입장벽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게 투자할 때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주식 상장사 같은 경우에도 진입장벽이 낮은 산업에서의 그런 뭐 사업을 영위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 여기서 또 백종원님 브랜드도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핵심이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진입장벽이 낮으면은 영업이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높고 기술이 높으면은 영업이익률이 마진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게 아니면은 인건비 장사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보시면 인건비가 좀 가파르게 오르는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인건비 부담도 분명히 어찌 보면 이런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게 앞으로 결국에는 커피 가격 인상으로도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서 뭔가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통계가 너무 충격적이네요. 1월부터 5월까지 한국 사람이 커피에 쓴 금액이 2조 원을 넘어섰다. 그래서 1년 전보다도 13%가량 더 늘었다. 야, 커피를 어마어마하게 마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옛날에도 커피를 좀 많이 박지영 차장님이 좀 잘 아시는 이야기로 데니안 대리님께서 맞아 예전에는 커피숍에서 파르페 먹고 쌍화차에 계란 올려주고 전화까지 이용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서 실제로 옛날에도 이렇게 커피를 많이 먹었나요? 나 때는 말이죠. 네. 나 때는 말이죠. 파르페 먹었죠. 파르페. 파르페 막 4,000원씩 했는데. 다방에서? 99년도. 99년도. 거기 이름이 다 민들레 영토 이런 거.
지금 웃으시는 분들 공감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런 걸 먹는다기보다는 네. 빙수나 그런 거에서 그 만남의 장이었죠. 소개팅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기 시작한 거는 입사해서 2005년도. 그때 이제 이디야 같은데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스타벅스가 그 전에 생겨났지만 한국에서 막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급격하게 이제 성장하기 시작해서 저는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한 달에 커피로만 10만 원? 로만, 네, 커피로만. 왜냐하면 이 여의도 생활은 점심을 먹으면 무조건 커피를 들고 들어가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다 직장인분들 대부분 또 그런 경우가 많죠. 무조건 한 잔. 저는 평균 2잔. 아침에 한 잔, 점심에 한 잔. 그래서 이것도 무시 못하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커피 소비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는 어디에서 좀 기인할 수 있어요? 한국인의 과로 혹은 뭐 친분을 뭐 나타낼 수 있는 친밀감의 척도 뭐 이런 매개체 이런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만나서 누구랑 얘기한다 그러면은 어디 들어가서 얘기하자. 그럼 어디 들어갈까? 그러면은 밥집 아니면 카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대화 문화에 있어가지고 커피가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담이 없습니다. 우리가 음료수를 먹고 이러면은 요새 우리가 다들 웰빙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게 당이 들어 있는 걸 또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또 제로 음료들도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커피도 저는 일종의 중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하루에 커피를 샷 기준으로 한 4샷, 5샷 뭐 이렇게 마시다 보니까 저는 아예 집에다가 기계를 들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도 많이들 내려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커피 소비가 점점 어찌 보면은 요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단 것도 먹고 쓴 것도 먹고, 근데 물 대신에 마시기에 가장 좀 편안한 게 저는 커피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건강도 생각을 하고 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는 또 뭔가 또 입이 심심할 때마다 뭔가 이제 입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대중적인 게 아무래도 커피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커피 전문점 요 앱 설치자 및 사용자 현황 이런 걸 보면 어디가 지금은 제일 잘 나갑니까? 이 커피 전문점 보니까 뭐 스타벅스도 있고 메가커피도 있고 뭐 백다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트렌드가 있고 어디 앱이 좀 잘 나간다고 봐야 되는지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별다방이 가장 잘 나간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쓰는 쪽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투썸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CJ 계열이었었고 과거에 네. 그때 그래서 우리가 CJ 포인트에서 많이 유행을 했는데 지금 또 다른 상업펀드로 팔렸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회원 모집을 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지속적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반복적으로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이제 그 브랜드에서 이런 걸 시도하고 있고, 저는 약간 충격적인 게 이게 왜냐면 저희 집 근처에 큰 브랜드죠. 커피빈이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가 지금 어떻게 하냐 그러면 50% 할인 행사를 해요. 오. 모든 음료 50% 할인 네네. 행사. 근데 그 지점만 좀 특별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오는 사람들한테 계속 이제 어플 가입을 유도를 하고 어플에 가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플이라는 게 또 젊은 사람들 기준에서는 많이들 좀 익숙하게 쓸 수 있겠으나 약간 연세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좀 불편하다 보니,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선점 효과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앞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우리 별다방이 선점 효과가 가장 크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별다방의 선점 효과가 크다. 지금 저 그래프와 데이터를 보니까 5개 중에, 그러니까 앱 사용자가 가장 많은 5개 중에 컴포즈 커피, 백다방, 메가커피 이렇게가 좀 저가 커피 대표 주자들 아닙니까? 근데 저 중에서 저렇게 저가 커피가 흥행하고 있다는 거는,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경제는 안 좋은데 커피는 포기 못 하겠다. 이런 현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스타벅스 기준으로 왜요? 이 정도는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데이터가 나갔으니까. 스타벅스 기준으로 이제 아메리카노 한 잔이 4,500원이잖아요. 네. 이게 사실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에요. 근데 지금 뭐 메가커피 같은 경우에는 2,000원에 거의 1리터를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주말에는 집 앞에 있어서 와이프랑 둘이 한 잔 먹어야 되는데 요거 1리터짜리 하면 나눠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주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너무 합리적이다. 근데 뭐 저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컴포즈 커피, 메가커피 이런 데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데, 물론 이러면 가맹점은 좋겠지만 가맹점주들은 조금 힘들다. 힘들어질 수 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저가 커피도 사실은 땅 퍼서 장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메가커피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쓰나요? 그랬었죠. 그렇죠.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케팅비는 좀 많이 들어가고 커피는 싸게 팔아야 되고 인건비는 나가고 있고 이러니까 영업이익률은 좀 줄고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 생기다 보니까 약간 폐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커피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폐업률은 다른 이제 자영업보다 좀 낮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커피 브랜드를 좀 이렇게 창업으로 선호하는 이유도 이게 워낙 좀 주변에 잘 되는 걸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CF 모델, 광고 모델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워낙 광고 모델의 비용이 높다 보니까 점주들한테 요걸 좀 부담한다 혹은 점주들이 우리가 먼저 좀 십시일반해서 그 광고 모델을 모시고 싶다 이런 일이 뭐 발생했던 만큼 이게 브랜드 가치에 있어가지고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로 유지가 되는가 이것도 프랜차이즈의 가장 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점주도 약간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는 또 논란이 발생하는 거는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게 각각의 커피나 이런 빨대 같은 것도 이게 본사를 통해서만 주문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가끔씩 나와가지고 본사 외로 이렇게 주문이 돼 있고 그런 제품들이 보인다 그러면 이것도 페널티가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분쟁도 많이 발생하는 게 프랜차이즈 사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실제로 치킨도 그렇다면서요. 프랜차이즈 이렇게 내면 치킨 소스, 특히 막 좀 그 브랜드의 시그니처 소스는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대체제가 없으니까 본사에서 그 소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 소스 가격이 굉장히 높아서 본사가 그걸로 돈을 번다. 그렇죠. 본사는 인테리어 할 때 한번 드는 돈. 크게 땡기고 네. 그다음에 소모품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는 거라서 제가 알기로는 뭐 종이컵 하나도 본사에서 다 받아야 되는. 그래서 가맹점주들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저런 저가 커피 매장이 자꾸 늘어나는 것들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그 예전에 이제 편의점이 2015년도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뭐 BGF 리테일이라든지 GS 리테일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2015년도에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습니다. 뭐 그때 마트가 없어지고 편의점에서 장을 본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 나왔고. 맞아요. 동네 슈퍼들을 다 잡아먹고 편의점이 성장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편의점의 기존점 성장률이라고 하죠. 그게 뭐 2014년도에는 35%씩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 저기 표에 보시다시피 14년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좌측표에 보시면 성장률이 높은 것 같지만 저게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높아진 거고 네. 올해는 지금 뭐 한 3% 6% 성장해서 보합까지 내려왔습니다. 저기 좌측표에 그 2019년도의 성장률을 보시면 기존점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점포가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 아파트 단지만 하더라도 편의점이 3개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하나는 폐점을 했습니다. 편의점이 폐점하고 뭐가 들어갈게요? 뭐가 들어갔어요? 저가 커피가 저가 커피가 저가 커피가 들어왔습니다. 아하. 그래서 저런 상황이 조금 우려된다라는 거죠. 약간 오늘의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이전에 여러 가지 디저트들이나 그런 핫한 사업 아이템들이 있었잖아요. 뭐 대왕 카스테라. 그렇죠. 맞나? 대만 카스테라인가요? 대만 카스테라, 벌집 아이스크림, 탕후루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한번 이게 트렌드가 정말 빠르게 피크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폐업하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것도 저가 커피도 그 하나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가 있느냐, 공급 과잉의 하나의 피크로 가고 있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느냐, 혹은 이게 아예 그냥 대한민국의 트렌드여서 저가 커피가 앞으로도 계속 성행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은데 어떠세요? 일단 아메리카노는 거의 뭐 20년째 베스트 디저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커피라는 산업 자체는 죽지 않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서 이제 유행하는 그러한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디야도 보시면은 이디야가 꽤나 많이 올드해졌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이디야가? 네, 이디야보다는 요새는 컴포즈나 아니면 백다방 같은 걸 더 많이 언급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디야가 더 이상 우리나라의 골목 상권에 들어갈 만한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프랜차이즈 사업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프랜차이즈의 그 끝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전국으로 확산됐다가 결국에는 프랜차이즈 중심에서 이런 뭔가 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서서히 약해지다가 결국 프랜차이즈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방향을 많이 좀 나타내다 보니까
커피 사업은 괜찮을 거다. 다만 저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다시피 우리가 뭐 마카롱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약과도 한때 유행을 했었고요. 그렇네요, 약과. 그다음에 우리가 핫도그도 있었죠. 핫도그 같은 명랑 경우에도 핫도그 뭐. 한참 붐하다가 골목마다 핫도그 집이 생겼다가 결국에는 그게 다 살아남는 곳만 살아남는 이런 식으로 약간 구조조정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커피의 구조조정은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커피라고 하는 그 상징성과 그다음에는 우리가 매일 마신다는 것과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 때문에 그거는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점에서는 커피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유행을 타서 공급 과잉에 대한 피크는 찍을 수 있을지언정 저것처럼 크게 유행 타가지고 많은 곳들이 뭐 창업했다가 폐업하고 이런 상황은 안 나타날 것 같다. 박재훈 차장님 어떠세요? 아, 그렇죠. 탕후루는 제가 2012년도에 처음 먹어봤거든요. 2012년도요? 네. 중국에서? 어디서 드셨어요?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에서. 네, 인천 차이나타운 가면 공갈빵이랑 탕후루랑 유명하죠. 그때 팔았어요. 그래서 특히 그때 탕후루는 사과 탕후루가 통사과 탕후루가 아마 유명했을 거예요. 뭐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야,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했는데 12년 뒤에 갑자기 이게 뻥 떠버린 떠져가지고. 건데 이게 탕후루가 뜨기 직전에 네. 2017년, 18년도에 제가 건대에서 건대 앞에 포차 거기 있는 데서 자양동. 네, 거기에서 이게 탕후루 장사를 하시는 분을 이제 만났는데 네, 만나가지고 거기서 딸기 탕후루를 먹어봤어요. 먹었는데. 그때는 너무 이게 신세계인 거예요. 어. 근데 그러고 난 뒤 한 1년 정도 있다가부터 탕후루집이 하나둘 생기다가 확 이게 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처음에 그럴 때 우리가 생소하다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먹어보는 건데 이게 갑자기 또 붕업되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가봤거든요. 그 집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예. 이게 젊은 분들과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 저는 그걸 딱 먹고 이빨 다 아작나겠다. 그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마라탕 먹고도 속 다 빼리겠다. 이거 위장 날라간다. 그러면서 마라탕 먹고 탕후루 먹는 게 트렌드라잖아요. 젊은 그러니까 분들이. 어린 아이들, 네. 어린아이 그러죠. 우리 아이들은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래요? 네. 탕후루를 집에서 그냥 한번 해줘봤어요. 맛 없을 것 같은데. 맛이 없었지. 맛이 없었지. 네, 했는데. 왜냐하면 그러면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카스테라도 매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왕 카스테라 막 아빠가 매일 사와가지고. 그렇죠. 근데 커피는 매일 먹으니까. 매일 먹으니까 없으면 힘들고 이게 커피가 우리나라에 조선 시대부터 있었잖아요. 가베. 네. 조선 시대부터 두 분 몇 년생이세요? 예. 네. 쭉 있었던 거기 네. 때문에 이 커피 자체가 사라진다 그럴 일은 전혀 없고 프랜차이즈가 계속 교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이 니즈가 유행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콘크리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만났을 때 가는 커피숍 그리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먹을 수 있는 그런 커피 뭐 이런 것들이 트렌드가 조금 더 니즈가 명확하니까 이전 유행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띌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이 이제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면 원두 가격이 국제적으로 급등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제 예. 커피 원두 1톤당 가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로부스타랑 아라비카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브라질 등 원두 생산지 이상기후 여파. 그러니까 지금 뭐 폭우 아니면 폭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상기후 여파로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식품업계는 커피 제품 가격 인상으로 비용 상승에 대응에 나섰는데 하반기에 커피 가격 도미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 관련돼서 우리가 투자나 혹은 뭐 조심해야 될 부분, 아이디어 얻을 부분 뭐가 있습니까? 박재영 차장님부터. 원두 가격이 오르면 브라질 주식을 사야죠. 브라질 주식을 삽니까? 원두 가격이 오르면? 왜냐하면 이제 원두 가격이 오르면 이제 브라질에서 많이 생산되니까 네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뭐 비가 많이 오면 브라질에 투자해라 뭐 그런 책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브라질에 비가 오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네.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였나? 하여튼 뭐 그런 네네. 책이 있었을 거예요. 뭐 근데 저는 이제 브라질이라는 나라에 투자하고 싶진 않고 주가는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스타벅스 주식이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물론 원가에 영향을 주긴 하겠죠. 커피 가격이 오르면. 그러면 스타벅스는 가격을 올릴 겁니다. 올려도 사 먹으니까. 그렇죠. 그럼 저는 브라질에 투자하는 것보다 스타벅스. 원두 가격이 올라서 떨어진 스타벅스 주식을 사는 게 장기적으로 조금 더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우리 식음료주들도 그렇잖아요. 네.
그 원가가 올라가면 제품 가격 올리고 그런데 국제곡물 가격 떨어져서 원가가 떨어지면 제품 가격 내리나요? 안 내리죠. 안 내리죠. 이러면서 마진을 키워가거든요. 스타벅스도 뭐 원두 가격이 올라서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아니 원자재 투자로 애초에 그냥 그 이 원두에 대해서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 그렇죠. 기후가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만큼 무언가 여기 원자재에 대한 투자도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까? 혹은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 매우 힘듭니까? 원자재 관련된 선물에 투자하는 ETF, ETF 뭐 쪽. 그런 것들 찾아보시면 있죠. 그런 근데 것도 배당 줘요? 원자재 선물이 배당을 주느냐?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안 줍니다. 안 주죠, 안 주죠. 근데 지금 차트 제가 띄워놨는데 늦었어요 들어가기에는. 왜요? 보시면은 LME에 있는 이제 커피 원두 이 선물 차트인데 이미 이제 코로나 이전 대비로 거의 한 3배 정도 뛴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이미 선반영을 많이 했다. 원두에 대한 이슈는 작년부터도 계속 이제 언급이 되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농산물 투자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게 날씨에 대해서 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배팅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부분을 미리 이게 슈퍼컴퓨터를 돌려가지고 계산을 하신 분들이 미리 포지션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요거는 이미 1년 전부터 원두 가격은 폭등을 하고 있었다. 지금 들어가시기에는 좀 늦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많이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국내에서 그래서 뭐 보면은 뭐 맥널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동서라든지 그리고는 뭐 많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원자재 관련된 투자에 있어가지고 히토류도 마찬가지고 리튬도 마찬가지고 철광석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커피 농장을 들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혹은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서 커피 선물까지도 투자를 하면서 해지를 하면서 이런 커피 원두 생산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그러면 없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의 가장 이제 어찌 보면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원자재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선물 트레이딩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약간 해지도 걸어놓으면서 기업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기업들도 많은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에 있어가지고 좀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뭐 적자를 보면 적자를 보는 거고 흑자를 보면 흑자를 보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응이 좀 안 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국내에서는 투자할 만한 기업이 좀 없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글로벌로 놓고 보시면은 스타벅스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많이들 알죠. 네슬레. 네슬레도 상장이 돼 있습니다. 네슬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커피 관련돼 가지고 뭐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할 수 있다. 최근에 이제 코코아 가격도 많이 올라 있는데 네슬레는 거기에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레스토랑 브랜드라고 있습니다. QSR로 티커를 아마 기억을 하고 있는데 QSR.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 중에서는 버거킹. 그리고는 북미 지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티모튼이라고 해가지고 도넛이랑 커피를 파는 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한국에도 들어왔죠, 티모튼. 네, 얼마 전에 진출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던킨 도너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커피와 도넛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런 곳이니까 이런 데가 원두 관련돼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로 조금 연결은 지을 수 있다. 다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타벅스가 최근에 IR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격을 더 이상 올리기가 힘들 것 같다. 소비자들이 더 이상 우리 브랜드를 찾지 않고 그 다음에는 이게 소비 여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적 전망치를 조금 낮춰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맥도날드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적으로 고금리에 의해서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브랜드에 투자하는 것 자체도 조금은 조심스러운 게 현재 상황이다. 경기 침체라는 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금리 인하라는 특단의 대책이 아직까지는 우리 눈에 가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투자가 지금은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무언가 핫한 트렌드이기는 하지만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해볼 때는 명확하게 보여서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미 벌써 주가에 반영된 부분도 원자재 가격은 좀 원두가 많이 올랐다는 거. QSR이 패스트푸드 대신에 쓰는 얘기네요. 퀵 서비스 레스토랑이라는 뜻이네요. 많은 브랜드들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순위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QSR, 퀵 서비스 레스토랑. 알겠습니다. 오늘 커피 관련해 가지고 두 분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라이트한 얘기하니까 채팅창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또 여기서 뻗어 나갈 수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끝나고 또 커피 한 잔
한잔 하시고 점심 드시면서 그리고 아까 탕후루 얘기 나와가지고 PD님이 쇼츠 하나 따달라고 탕후루 챌린지 한번 해달라고 하시는데 탕후루 왜?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테이버님과 박재영 사장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 바로 불맛나는 리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